해요.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BNF는 베커스 나워 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 처음에는 베커스 노멀 폼으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베커스도 사람 이름인데요. 팀장이고 나우어가 팀원으로서 이 부분을 담당했었나 봐요. 나중에 회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베커스 이름만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실질적으로 나우어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베커스 노멀 폼을 베커스 나우어 폼으로 바꾸자라고 했다고 하네요. 뭐 베커스 노멀 폼이든 나우어 폼이든 우리는 그냥 BNF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BNF 얘는 숫자를 기술할 때 십진수 숫자 디짓은 0, 1, 2, 3, 4, 9 10개 중에 하나를 디짓으로 정의를 했고요. 한 자리 숫자 또는 넘버 뒤에 디짓 한 자리 숫자로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 넘버의 가장 작은 숫자는 한 자리 숫자 디짓이죠. 0부터 9까지 이 디짓 이 넘버를 디짓에다가 왼쪽에다가 덧붙였죠. 리커시브하게. 그러면 하여튼 처음에는 한 자리 숫자가 정의가 되면 디짓 왼쪽에 넘버를 컨캐티네이션 했으니까 두 자리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두 자리 숫자 00부터 99까지가 만들어지면 그것의 우측에 디짓을 또 붙이는 거죠. 그럼 세 자리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모든 정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 규칙 이해했네요. 그래서 BNF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성 요소가 몇 개? 딱 4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콜론 이퀄 화살표에 해당하는 정의한다라는 is defined의 의미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vertical bar는 또는의 의미였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생성 규칙을 각각 나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짓을 0으로 정의한다. 첫 번째 정의. 디짓을 1로 정의한다. 두 번째 정의. 디짓을 7, 8, 9로 정의한다. 이렇게 10개의 규칙이 있어요. 생성 규칙. 근데 10개를 이렇게 한 라인에 하나씩 각각 따로 해놓으면 보기에 덜 좋잖아요. 그래서 리더빌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의 왼쪽이 같으면 non-터미널 동일한 non-터미널에 대한 정의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9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10개의 생성규칙, 10개의 정의를 하나로 쓸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vertical bar고요. 그래서 화살표하고 vertical bar 그리고 non-terminal symbol, terminal symbol 이 네 가지만 이용해서 BNF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가끔 숙제하다 보면 여기에서 네 가지 이외의 것을 쓰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외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BNF에서. 그래서 BNF로 표기한 예를 몇 개 더 들어보면 while 문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while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왼쪽 괄호 열고 condition이라는 non-터미널이 그 뒤에 와야 되고 컨디션 뒤에는 닫는 괄호가 와야 되고 그 뒤에는 statement라는 non-터미널이 와야 되고 그러면 컨디션, statement, non-터미널은 정의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봤고요. 수식에 대한 신텍스를 계속 자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식은 expression은 expression 더하기 term 또는 expression 마이너스 term 또는 term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좌결합, 우결합이 반영된 모호하지 않는 신텍스네요. term은 term 곱하기 factor term 나누기 factor 곱하기 나누기 또는 factor factor는 primary의 지수승 factor 또는 primary는 primary 또는 element element는 괄호 expression 괄호
또는 variable 변수 또는 숫자 number. variable 정의했고요. letter로 시작해서 identifier 정의죠. 변수는 letter도 정의했고요. 여기서는 letter를 대소문자를 구별했네요. 소문자, 대문자 모두 52자. 언어에 따라서 대소문자를 C 언어처럼 각자 구별하는 언어가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그런 언어도 있어요. 초기에 포트란, 코볼 이런 언어들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소문자를 하는 언어하고 하지 않는 언어 장단점이 뭘까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A, B, C, D 했는데 A만 대문자야. 모두 다 소문자인 경우하고 그러면 다른 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언어들은 그 점을 중요시해서 대소문자 구별 없이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모두 다 똑같이 간주를 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C 언어 이후의 언어들은 대소문자를 다르게 구별. 이름이 A, B, C, D를 대소문자로 안 하는 것은 너 사용자 네가 헷갈리지 않게끔 이름을 지어라. 사용자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52개의 영문자를 레터로 정의를 했네요. 넘버도 여러 번 정의를 했었는데요. 디짓 조금 전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수식에 대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하고 지수승까지 5개의 연산자에 대한 신텍스 기술한 예를 보여드린 거죠. 자, 이렇게 BNF 4가지 요소만 가지고 화살표 또는 터미널, 넌터미널 4개만 가지고 문법을 기술하면 되는데, 근데 조금 더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eBNF는 eBNF가 뭐냐? More convenient, 더 편하게, 사람이 편하게 그 목적으로 eBNF를 정의했다라는 거죠. eBNF는 BNF하고 BNF보다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그 파워풀은 동등해요. BNF, eBNF 완전 동등한데 단지 편할 뿐이죠. 사람한테.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문법을 기술할 때, 신텍스를 기술할 때 사람이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 종이에다 적어놓은 그 생성 규칙들을 사람이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BNF보다 eBNF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훨씬 편한 eBNF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사용하고 싶겠죠. 그래서 eBNF에서는 그러면 BNF에서 불편한 게 뭐였느냐? BNF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recursion이에요. recursive. 방금 전에도 수식을 자기 자신 수식 expression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조금 전에 number, digit, number를 정의할 때 digit 정의했는데 number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recursive하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recursive function이랑 비슷한 형태죠. 이 recursive는 반복 부분을 반복의 의미가 뭐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반복을 꼭 이렇게 우리가 recursive하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지 말고 반복 표시를 이렇게 하자. more star. 우리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부분 more 위첨자 star 하면 0번 이상 반복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star 대신에 dagger 플러스 기호. 여기서는 플러스라고 읽기도 하고 dagger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dagger는 여러분들 게임에서 단검, long sword, short sword, 짧은 칼을 dagger라고 하죠. 이게 이 짧은 칼처럼 생겼죠. 덧셈 모양이. 그래서 스타하고 dagger는 한 번 이상 반복, 스타는 0번 이상 반복, 한 끗 차이죠. 다음에 if문 정의할 때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else 파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를 둘로 써놓으면 이 앞부분이
그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한 문자씩 동일한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편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EBNF. 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복 부분을 스타 또는 대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 문법을 작성할 때도 편하고 이해할 때도 매우 편하겠다라는 거죠. 이 편의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식을 디짓은 디짓 여러 자리, 아이덴티파이어 이 수식 정의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하겠다는 거죠. 디짓 대거 의미는 뭐예요? 한 자리 숫자 0, 1, 2, 3, 4, 9 플러스가 2인 경우에 두 번 반복은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n 자리 숫자 이렇게 수식을 반복을 대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 부분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의미가 잘 드러나나요? 잘 안 드러나잖아요. 정말 편하고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스타를 쓰는 경우 아이덴티파이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아이덴티파이어는 레터로 시작해야 돼. 영문자 또는 언더라인 C 언어에서 레터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레터 또는 디짓이 0번 이상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이렇게 신텍스를 표기하면 정말 작성할 때도 편하고 해석하기도 정말 편한데 우리가 왜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열심히 들여다봐야만 의미를 알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EBNF를 사용하면 이렇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본 거네요. 조금 더 여기서 수식에 이제 마이너스 정수 또는 부호가 없는 양의 정수, 음수, 양수. 그다음에 이 넘버는 디짓들 정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디지스 점 소수점 디지스 실수로 정의를 하거나 디지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BNF로 정의했던 것을 EBNF로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있거나 없거나 선택적 디짓이 하나 이상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점 디짓 하나 이상은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가 이게 없으면 정수 여기 있으면 실수. 지난 시간에 표기법이랑 조금 다르네요. BNF를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옵셔널 파트를 방금은 물음표로 써줬어요. 물음표 그러면 물음표 앞에 있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물음표가 옵셔널 파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은 요 얘기는 안 했네요. 얼터네티브 파트 선택을 하나를 해야 되는 이런 거 반복을 중괄호로 했었는데 지금 설명은 스타 또는 대거로 설명을 한 거고요. 어쨌든 EBNF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자, 리스비라는 언어의 신텍스. 아까 신텍스에서는 서브 파스칼하고 C-에 대한 신텍스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리스비라는 언어는 신텍스가 정말 간결한 언어예요. 저기 1, 2정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리스비라는 언어는 모든 문장이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괄호 안에 여기네요. 리스트 소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괄호 안에 그 요소들을 나열만 해요. 그게 모두예요. 전부. 리스베의 신텍스는 괄호가 있고 요소들을 나열하는 그 요소가 0개 그러면 empty list 괄호만 있는 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이 요소들 그러면 그 요소들은 뭐냐? as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걸 더 위로 했었어야 되는데 두 개를 바꿔서 시작 기호를 리스트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as expression부터 정의하고 리스트를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였던 거죠. 하여튼 as expression들의 0번 이상 반복을 괄호로 쏴줬다는 거죠. 괄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괄호로 하나의 묶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리스베 언어의 요소인 as expression은 뭐냐? as expression은 atomic symbol 또는 괄호 저기 다른 표기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했었었는데요. 여기는 큰 따옴표로 했네요.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터미널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튼 여기서는 큰 따옴표를 표시한 것을 터미널이에요. non 터미널은 꺽쇠 안에 non 터미널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as expression은 atomic symbol이거나 또는 괄호 as expression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점으로 구분했어요. 마치 바이너리 트리 비슷한 형태죠.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돼요. 괄호 as expression 두 개를 가운데 점으로 구별하는 이런 형태, 이런 자료 구조를 as expression이라고 해요. 또는 list로 정의를 해요. 또는 list. 그래서 list는 그냥 나열만 했었죠. 그 원소들 나열할 때 구분자가 없어요. 블랭크로 그냥 나열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list하고 as expression은 분명히 구별되죠. list는 괄호 안에 요소가 0개 이상 그냥 나열만 했어요. A 띄고 B 띄고 C 띄고 D 이렇게 나열만 한 게 리스트예요. as expression은 괄호는 리스트랑 비슷한데 항상 두 개 있어야 돼요. 두 개로 고정. 0개, 1개, 3개 안 돼. 두 개로 고정하고 그 두 개를 구별하는 마침표,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as expression이에요. 결국 이 리스트의 자료 구조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expression이 뭐냐? 바이너리 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이너리 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요소는 as expression은 atomic symbol이죠. atomic symbol은 이제 정수, 실수, string 또는 as expression 등등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수, 실수, 문자, 리스트에서는 스트링 자료 구조가 있긴 한데 그건 마이너한 문제고요. 리스트의 중요한 데이터는 심벌이에요. 심벌이라는 얘기는 우리 단어예요. 단어. 단어들을 각각 심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하고 숫자. 그래서 이제 어토믹 심벌을 리스트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리스트 어토믹 심벌은 두 가지예요. 어토믹 심벌. 그러니까 numeric 심벌하고 non-numeric 심벌. numeric은 숫자, 즉 정수 실수. 대부분의 언어들은 정수 실수를 구별해요. 정수 타입, 실수 타입. 심지어는 정수도 8비트 정수, 16비트 정수, 32비트 정수 이렇게 정수 세분해서 구별을 하죠. 근데 리스브는 구별 안 해요. 그냥 숫자예요. 모두 다 숫자. 정수든 실수든. 뉴머릭 애텀. 그럼 뉴머릭이 아닌 수치 데이터가 아닌 나머지는 모두 다 non numeric atom. 그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고요. 그 atomic symbol 가지고 as expression을 이라는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하고요. 추가로 리스트 자료 구조. 원래는 as expression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어가 있으면 그걸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 as expression 항상 두 개로 고정시키고 점으로 구별하는 left child, right child, binary tree 이거 가지고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편한 건 뭐냐면 리스트예요. 괄호 안에
A, B, C, D, E를 내가 자유롭게 나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리스트 구조를 추가해서 제가 함수 콜 할 때도 인자가 4개가 있다. 그러면 함수 이름 인자 4개 총 5개를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덧셈을 한다 그러면 add라는 함수 있잖아요. add 10, 20 그러면 3가지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함수 이름 별도 취급하고 인자 10, 20은 2개를 따로 취급하고 싶죠. 근데 리습은 그렇지 않아요. 함수 이름이나 인자로 주어지는 데이터 값이나 동등하게 취급해요. 평등이에요. 요즘 사회에 딱 맞는 거 아닌가? 구별하면 안 돼요. 하여튼 리습은 그래서 리습 프로그램도 그 add 함수가 있다면 덧셈 함수가 있다면 괄호 안에 add 10, 20 3개를 나열해주면 그게 덧셈 함수 콜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매우 심플한 신텍스를 가지고 있는 리습 언어를 소개를 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습 인터프리터, 리습 컴파일러를 개발하려면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 리습의 언어 전체가 여기에다 약간 그 수치 부분만 고려를 안 했는데 수치 데이터 부분만 추가하면 완벽한 리습 언어에 대한 신텍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BNF하고 eBNF 설명하면서 리습 언어도 좀 소개를 했는데요. BNF하고 eBNF를 변환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자. A는 non-terminal A를 소문자 A 뒤에 non-terminal A 또는 B, 물론 B를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정의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리커시브 하죠. A, non-terminal A가 반복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매우 간단한데 어떤 의미예요? A는 B인 경우도 있고 B를 여기다 집어넣고 소문자 A 계속 반복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에 A가 0개 이상 오다가 터미널 A가 0개 이상 오다가 대문자 B로 끝나는 패턴인 거죠. 이걸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그걸 eBNF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터미널 A가 0번 이상 반복하다가 그 뒤에 non-terminal B로 끝나는 그런 패턴들을 쉽게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터미널 B는 터미널이든 non-terminal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터미널이면 그냥 끝나는 거고 non-terminal B면 non-terminal B를 다음에 정의해주면 되잖아.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예도 방금 전에 비슷해 보이네요. 근데 이건 반복이 아니잖아. 이건 터미널 A로 시작하고 B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하죠. 오늘 B 왔나요? 눈만. 그래서 정의할 때 터미널 A 뒤에 B가 오거나 안 오거나 선택적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생성규칙 작성할 때도 편하고 해석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반복 A는 터미널 A 뒤에 B1, B2, Bn 여러 개가 0번 이상 반복하다가 non-terminal C로 끝나는 이런 유형. 이걸 반복을 eBNF로 기술하면 매우 편한데 eBNF로 안 하고 BNF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eBNF를 BNF로 변환하는 예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 변환 가능하니까요. 예, 여기까지가 BNF, EBNF 얘기였네요.